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는데 사인했나요? 저희가 작년에 국감을 하는데 김영현 장관 나와서 평양에 무인기 떴다는 기사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가서 수습하라고 잠시 국감도 중단했었거든요. 평양에 무인기가 띄어 있잖아요. 장관님, 예.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 띄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특검은 외환죄를 추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면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론이 없습니다. 예. 그런 대통령,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쉴드를 칠 수가 있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저는 잘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윤석열의 경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최수근 상병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임성근 등에 의한 잘못된 지시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임성근을 수사해야 된다고 했더니 윤석열이 경로를 했어요. 임기훈 우리 금방 나오신 분 가서 특검에 진술했죠. 나온 보도가 뭡니까? 윤석열이 그날 수석 보좌관회에서 경로했다. 맞습니까, 장관님? 네. 윤석열은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임성근 같은 사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경로한 게 맞죠? 네. 그 경로를 숨기느라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임성근은 거짓말만 합니다. 오늘은 보도가 나왔어요. 임성근, 이종호 만난 적도 없다 그러더니 임성근, 이종호 만났잖아요. 그리고 임성근, 이종호 박성호와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그냥 딱 보면 나오는데 모르는 사이라고요? 위증한 사람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임성근 위증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임성근 하나 살리려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임성근 살리려고 이종호가 손을 썼고, 이종호는 누구랑 가까운 사람입니까? 김건희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그렇죠, 장관님? 네. 위기에 대한민국 잘 지켜주시고요. 트럼프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군 기지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맞습니까?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트럼프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미군이 일하는 곳까지 압수수색했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해를 시킨 겁니까? 그건 한국군에 근무하는 그 장소라고 아마 얘기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이며 그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평양에 드론을 띄워서 전쟁이 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협정 내용에 맞춰서 들어가서 우리 한국군이 근무하는 곳을 그 내용을 압수수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해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또 특검을 아니 윤석열이 그럼 드론 띄웠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또 호도합니까? 그러고도 대한민국 정치인 맞습니까? 북한에 드론기가 떠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경을 예측한 이유는 백령도에 있는 미군들이 이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소를 옮기고 양구에 있는 군 포대 출구를 북한을 향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밝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최혁진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의 육성을 공개하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톡을 공개하고 강혜경 씨가 여기 와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서 비상계엄을 앞당긴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을 잡고 여기 우리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군 오산 기지에 드론을 띄운 그곳을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또 특검을 미국까지 들먹이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 작태 오늘 규탄합니다. 그리고 명단 한번 띄워주세요. 노상원 명단입니다. 노상원이 명단이 이번에 다 나왔더라고요. 노상원 수첩이. 수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저기는 뭐 서영교 이름이 2번이나 나왔어요. 저는 저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 저는 끝까지 저들을 처벌할 겁니다. 그리고 저들하고 부안해동하는 자들 끝까지 처벌할 겁니다. 첫 번째 장에 서영교가 있고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시. 두 번째 칸에도 서영교가 있어요. 송영길 서영교, 김민석 서영교, 고민정, 윤건영 등등이 있어요. 제 이름 넣어서 수고하려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형이라고 하는 글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명단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수사재판소 만들어서 사형시키겠다. 사형 무기형. 예? 저런 재판이 근데 왜 공개가 되지 않는 거죠? 저희가 특검법 만들어 공개하게 했으니까 공개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나라 잘 지켜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이 거짓말한 사람들은 승진을 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승진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을 오늘 임태훈 소장이 나왔는데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태훈 소장? 예. 그리고 저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용민 중령 나왔습니다. 임성근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있거든요. 이용민 중령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그때 유일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너무 고통받은 이용민 중령의 말씀을 듣고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두 분 다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군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안 들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홍창식 군 법무관리관 지금 장관님을 보좌하고 있지만 당시 계엄 편람상 기획조정관이 포고령을 법무관리관에게 검토해서 선포한 게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라고 변명하면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자기 손을 거치지 않은 포고령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 국방부 장관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법무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김상한 육군 법무실장인데요. 12.3 내란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계엄사령부 법무차장이 되는 건데요. 본인이.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 최소한 부하 수행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법무조언을 해야죠. 이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내란 버스 타는 장군들에게도 이 버스 타면 큰일 납니다. 안 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육군 참모총장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법무참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란이 종식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것은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좀 들어보십시오.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음해한 그리고 조사본부에 수사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교가 유재훈 법무관리관 밑에 있던 총괄장교하던 장교가 이번에 대령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다면 군의 기강은 무너지는 것이고요.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내란 청산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용민 중령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따가 기회를 또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용민 중령입니다.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 없는 열심히
근무하는 군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서영교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내란에 이 관련된 사람은 시간에 선호가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끝까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누구도 끝까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해 주십시오.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의원님. 조용해 주십시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잠깐만 시간 다시 주시고요. 자,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자, 서영 의원님도 신동 의원님도 집중해 주십시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영상 좀 올려주세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 출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저 차에서 내리고 있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손짓 저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모습이 이상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여인영 지금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그런데 아까 이 손짓 하면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호하는 사병들한테 손 까딱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호 사병들은 또 순순히 그 말을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그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범죄자를 저렇게 개호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네. 수용시설 출정 시 개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올려봐 주세요. 2명의 교도관이 1명의 수용자를 동행해서 출정할 때 1명은 수용자 뒤에서 허리 부분 포승을 잡고 다른 1명은 적당한 위치에서 동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엉터리로 개호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저렇게 내란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자기가 아직도 장군인 줄 알고 저렇게 그 법정에 출정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맞는 개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정에 출정할 때 규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8일 날 경남 거제시의 민가에서 반려견 4마리가 남성 3명에게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맞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올려봐 주세요. 그중에 1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눈을 적출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3명 중에 2명이 현역 해병대 소속 군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 2명이 지난달에 해병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건데요. 아마 특수 손괴나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징계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고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군인들에 대해서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벌어진 지 4개월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중에 피해자 중 1명은 이제 전역까지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이거든요. 이 사건이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40일 지나서 무사히 전역시키고 하면 이제 민간의 이제 수사기관에 넘길 건데요. 징계라는 것이 꼭 기소가 되어야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려봐 주세요. 최근 5년간 군 검찰 기소 이전에 민간 검찰로 이송된 게 1900건인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징계 없이 무사 전역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해병대 이 군인들이 중에서 1명은 또 분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그것은 중에서 한 명은. 잘못된 것 같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 해병대 군인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고요. 아마도 그 중대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좀 나와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태 위원께서 그 질문하신 거 다시 이어서 묻겠습니다. 네. 지난 그 퇴병 순직 관련해서 그 본인이 수사외압의 창구로 이종호 대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그 중간으로 해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본인이 청탁을 한 중간에 그 중간 창구라고 우리가 그 국회에서 물었는데 이종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났어요. 그 박성웅 배우가 본인과 이종호 씨가 만나는 거 봤다.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군의 시스템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걸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정필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네, 저는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종호, 임성근, 이정필 등이 만나는 자리에 목격자가 4명 정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퇴병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에. 네. 이 목격자들이 전부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수사 중인 사항이 뭐 어떻게 상세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저도 그걸 들었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종호 씨하고 그다음에 박성웅 배우는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이 둘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녁 식사 자리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박성웅 배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줄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한 번도 것과 만난 사실이 또 없습니까? 하나는 이종호에 그런 사실이 없고요. 대해서 한 번도 만난 사실이 그것은 없어요? 정확하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체계가 우리 군에는 있다.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이종호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위증이면 제가 반드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위증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입니다. 네.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임성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허구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포렌직에 임하는 것이 맞고, 그게 더 빨리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권유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아닌데, 조심스럽게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하던 사람들, 큰 소리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져서 유증으로 고발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 시간 좀 잠깐 멈춰주시면요. 네, 멈춰주십시오.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을 좀, 제가 아주 실무적인 얘기라 제가 김상환 법무실장한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2년인가요?
항소심 같은 경우가 민간에 이관된 것이 그 정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심이 기존에는 군에서 하던 것이 이 민간으로 이관됐으면은 주요 어떤 보직 같은 게 없었을 거고 인원에 있어서 여유가 좀 생겼나요? 어떤가요? 사실 그 군사법에 종사하던 인원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그 인원이 다시 이제 참모나 법률 지원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원 원래 이제 순감이 돼서 그 원래 있던 인원들이 다른 자리로 지금 배치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나요? 의원님. 예, 그러면 제가 사실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단기 법무관들도 많이 있었고 자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장기 군법무관 시험도 있고 해서 자원이 보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저희가 했더니 2020년에는 충원율이 장기 군법무관 말입니다. 충원율이 100%였어요. 그런데 점점 떨어져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소요 인원인데 22명, 그것 100%가 안 된 22명이 지원해서 7명만 지금 인관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네. 일단 22명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인관시키기 어려운 인원은 제외하고 지금 인관시킨 건가요? 7명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관 숫자가 적죠? 소요 인원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지원 자체가 예, 적습니다. 지원이 22명이라고 저희가 파악했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 파악했나?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처음 지원은 하는데 네네.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네네. 인원이 있어서 결국은 7명밖에 인관을 못 된 거네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로스쿨이 실제로 군대를 갔다 와서 로스쿨 졸업한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단기 군법무관도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 군법무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10년 근무를 해야 사실 변호사 자격증 나오는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군이 사실은 처우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생하시는 거를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다른 어떤 기회비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유인들이 사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장기 군법무관을 임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5년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바로 졸업한 사람들을 바로 네,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몇 년인가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럼 10년이네요. 아니, 중간에 한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차에 연수에 전역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전역 시간 그러니까 5년 정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 군법무관 제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는데 네. 원인 자체가 지금 처우입니다. 처우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병가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과 비전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떤 군법무관으로서의 근무를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메리트가 또 있어야겠죠. 비전도 물론 비전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사법 시험을 다시 회복해야 되냐 이런 것에 논쟁이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법무관 시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있었던 제도들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로스쿨 제도의 어떤 단점들을 또 보강하는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도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장기 법무관이 거의 지원이 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사보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10년 정도 또 근무를 해야 군판사로서 법원에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군판사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중위 이런 낮은 계급은 현재상 인원이 오버되는데 중령 이상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예전에 96년까지 군법무관 시험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 24명 정도 뽑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군의 그
군판사 검사의 충원을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군 법무관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논의를 좀 해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지금 실무자한테 이제 현황을 물어본 것이고, 장관님께서도 그에 대한 종합적인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소중한데요. 이게, 아까 계속 그 방첩사 그 해체 하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지만 쿠데타 막으려고 든 부대인 방첩사가 오히려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인원과 같은 괴물이 탄생해 만든 조직을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어떤 동료원께서는 여인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도개혁이나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학교나 많이 지어가지고 교육이나 잘하면 되지. 그래서 이 방첩사는 권한이 정보나 이런 것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여인형과 같은 괴물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는 방첩사 개혁에 꼭 매진하셔서 성공을 거두시기를. 뭐 기본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도 방첩사를 해체해서 그 기능은 국방부 내 각 기관에 배치해서 유관 기관에 네 예, 간첩 색출에 지장 없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서 완전히 경찰과 합동수사를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관됐지만은 국정원의 해외 조직망들이 경찰은 해외 조직망이 없으니까 움직여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왜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으니까 경찰이 간첩 못 잡던다 하지만은요.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은 두 조직을 간첩을 잡아서 사법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3년 간첩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압수수색하면서 국가정보원 전파입고 가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분들을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법으로 기소했습니다. 좀 알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동영 장관이 두 국가론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최혁진 의원이 아주 정리를 잘해줬어요. 통일부 장관은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할 수 있습니다. 분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두 국가로는 노태우 정부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완전히 두 국가가 인정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속 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저는 언젠가는 두 국가론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지적은 옳다. 그렇지만은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안보실장은 또 다른 견해를 가져야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호 견제, 체크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자, 내란 세력. 지금 장관께서 완전히 척결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내란 사락이고 내란 정당입니다. 지금 그 뒷좌석에 배석한 그러한 사람들도 임채원 인권 소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함께 정치했잖아요. 네. 하나회를 통해서 완전히 파벌을 제거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군이 바로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때 김관진 장관은 댓글 사이버 사령부를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또 한 번 파동을 겪었습니다. 그 후 모든 정부에서 군들이 정치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국민적 존경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는 하나회가 아니라 댓글 부대가 아니라 내란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 문민장관, 국방장관 안규백이 탄생했다고 하면은 저는 철저히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 군사법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색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여러 가지 특검에서 또 혹은 다른 데서 조사와 어떤 순수와 무관하게 당연히 직무의 배제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 장성들을 직무에 배제를 시킨 이유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행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채훈 소장이 말씀하신 게 제가 질문하려고 가지고 있던 자료예요. 네.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개혁 의지는 철저하지만은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하면 안 한다 이거예요. 임기가 보장된 있는 임기가 보장됐다 하더라도 군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군 말고 제복이면 군인 말고 계약직 공무원들 민간인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군은 그 즉시 바로 배제를 시킵니다. 그것은 직무 배제를 하고 대행 체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어요. 자, 우리가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앞으로 군검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지만은 이 기능을 조정 여부는 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 봐요. 정부의 검찰청은 폐지됐는데 군검찰은 군은 특수적인 관계라서 특수적인 관계가 있다가 특수적인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준비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적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분리가 맞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 논의도 해봐야 되고 또 임채훈 소장 잠깐 나와보세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소장 들으세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별도로 군에서 군 복무를 이수하고 있죠. 아니요, 지금 현재 그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군 현역보다 2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제는 이미 통과됐고, 예. 네, 그때는 수감자로서 교도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복을 입고 교도관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징역살이 안 하는 거죠. 교정시설 가서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1년에서 6년 차까지는 3박 4일로 교정시설 가가지고 봉사하고 또 식배 배식하고 뭐 이런 것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교육 대신에 이분들은 집체 교육을 안기 때문에 교정 시설에서 일반 그 예비군 훈련과 같이 교정 시설 똑같은 그런 교육과 시설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대체복무역을 36개월로 그 당시에 법제한 것은 꾀를 불러서 대체복무를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 인원들이 많은 것을 판단해서 아마 36개월 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렸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입법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박진 단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고위 학자와 만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정부다, 한미 정부다 하는 것을 부르니까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진 장관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마치 한미 동맹을 깨버리려고 하는 내란을 주장하는 내란 세력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을 한미 동맹 근간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동맹은 흔들릴 수 없는 혁명이기 때문에 깰래야 깨질 수도 없고 이건 확고부동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남았습니다. 네, 장관님. 네. 지금 군사법원 내에 그 성별 비율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여성 비율이 40%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여성과 관련된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현재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예. 미비합니다. 지금 군사법원이 보니까 전국에 총 10개의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여성 화장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신축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휴게실 같은 것들이 운영되는 것은 10개 중에 5개의 재판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재판소에도 보면 이제 뭐 여성 법무관들이나 아니면 사건에 따라서는 여성 피해자 혹은 피고인들 여성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공간들이 남녀고용평등법 등등에 따라서 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5개밖에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재현 증인 잠깐 나오십시오. 네. 위증 인정하십니까? 저는 위증은 한 적 없습니다. 네. 위증한 적이 없으세요? 참 여전하십니다. 자, 윤석열이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 예.